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코파 아메리카 2024가 이제 단 한 경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가 맞대결을 펼치게 됐죠. 아르헨티나는 현재 남미 챔피언이자 세계 챔피언입니다. 코파 아메리카 2024가 개최하기 전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칭호를 얻었고요. 8강에서 에콰도르를 상대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이 있었지만은 역시 아르헨티나는 강하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반면에 콜롬비아는 최고의 다크호스였어요. 이미 코파 아메리카 2024가 시작하기 전부터 20경기 우패 정도를 기록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이 기세는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도장 깨기를 하면서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죠. 무엇보다도 4강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인 비엘사의 우루과이를 잡으면서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승리를 거두더라도 새로운 역사가 써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승리한다면 아르헨티나는 메이저 대회 3연패라는 금자탑을 세우게 되고요. 콜롬비아가 승리한다면 콜롬비아는 역사상 두 번째로 코파 아메리카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리오넬 메시 때문에 아르헨티나에게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이번 대회에서는 기대만큼의 득점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역시 리더는 리더고요. 공격에서의 영향력은 여전히 대단하거든요. 사실 리오넬 메시에게 코파 아메리카는 이번 대회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리오넬 메시가 코파 아메리카에서 다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가더라고요. 물론 콜롬비아의 하메스 로드리게스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들도 많았죠. 하메스가 여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메스가 과연 콜롬비아의 공격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도움만 6개 기록하면서 코파 아메리카 단일 대회에서 최다 도움을 기록하면서 팀의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메시와 하메스 중 누가 웃을 수 있을까요?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 중 누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측 불허긴 하지만은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렛츠고! 코파 아메리카 2024 결승 대진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르헨티나가 8강에서 에콰도르, 4강에서 캐나다를 꺾으면서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콜롬비아는 8강에서 파나마를, 4강에서 우루과이를 제압하면서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아르헨티나는 코파 아메리카에 매우 강한 팀입니다. 지난 코파 아메리카 2021에서도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현재 남미 챔피언은 아르헨티나죠.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총 15회 우승을 하면서 우루과이와 함께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면은 총 16회 우승으로 단독으로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하게 됩니다. 또한 코파 아메리카 2021,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2회 연속으로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만약에 코파 아메리카 2024에서도 우승을 차지한다면 3회 연속으로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르헨티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게 됩니다. 반면에 콜롬비아는 다크호스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우승 후보의 면모를 보여주는 팀이에요. 28경기 무패를 기록하면서 말 그대로 상승세를 달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2018년 11월 스칼로니 감독이 부임하면서 메시를 적절히 활용하고 다른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을 높이면서 전체적인 경기력을 끌어올렸듯이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도 아르헨티나 출신의 네스토르 로렌초 감독이 2022년 6월에 부임하면서 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패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으니까요. 콜롬비아도 정말 무서운 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콜롬비아는 2001년 자국에서 펼쳐진 코파 아메리카에서 우승한 것이 유일한 우승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 만에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기세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그 정도로 콜롬비아는 지금 이 순간 매우 무서운 팀입니다. 그러면 아르헨티나부터 전력을 좀 살펴볼까요? 아르헨티나의 스칼로리 감독은 4-4-2 또는 4-3-3 포메이션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디마리아가 밑으로 내려와서 4-4-2 형태로 수비를 하고요. 그리고 디마리아가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훌리안 알바레스, 리오넬 메시, 앙헬 디마리아를 이용한 공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훌리안 알바레스가 메시하고 호흡이 좋기 때문에 선발 출전하는 경우가 좀 더 많다 할지라도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교체 투입되는 경기에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코파 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선수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죠. 무려 4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리안 알바레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리오넬 메시, 앙헬 디마리아로 이어지는 이 공격 라인은 정말로 매섭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미드필드도 정말 단단하죠. 메갈리스터, 엔소, 데폴, 파레데스 같은 선수들이 선발 출전했을 때 워낙에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메시를 보좌를 상당히 잘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가 공격 쪽에 집중을 하면서 공격 기여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물론 메시가 이번 대회에서는 한 골에 그치고 있어요. 지난 캐나다전에서 골을 넣었었는데 1대1 상황을 놓치는 모습도 있었고요. 메시다운 결정력이나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격을 진두지휘하는 데 있어서 메시는 여전히 위력적이고요. 메시에게 볼이 갔을 때 아르헨티나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여전히 메시는 메시입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에서 오타멘디, 리산드로, 로메로로 중앙 수비를 구성하고 있는데 로메로도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는 굉장히 평정심을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같은 경우에는 수비력을 요구할 때는 왼쪽 풀백 역할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수비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많죠. 오른쪽 라이트백만 하더라도 몰리나뿐만 아니라 몬티엘도 선발 출전한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같은 경우에는 8강 에콰도르전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그 접전 끝에 정말 화려한 활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전력은 당연히 우승 후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메시가 한 골에 그친 상황이지만 결승전에선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훌리안 알바레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골을 많이 넣었다면 결승전은 리오넬 메시와 앙헬 디마리아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크죠. 앙헬 디마리아는 결승전의 사나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아르헨티나는 우승에 매우 근접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결승까지 올라올 때 대진운이 따랐잖아요. 조별리그에서 캐나다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칠레에게 1대0, 페루에게 2대0 승리한 다음에 8강에 올라왔는데 8강에서는 고전했습니다. 에콰도르하고 1대1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까지 가고 그리고서 4강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4강에서 캐나다를 다시 만났어요. 제시마치 감독의 캐나다는 조직력이 매우 뛰어났지만은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가 캐나다를 또다시 2대0으로 제압하면서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아르헨티나는 5경기 치르는 동안 단 한 골밖에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경기 골을 넣으면서 8골을 넣었죠. 물론 파괴력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메시가 지난 캐나다전부터 골을 넣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승전은 또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죠. 수비의 안정감은 유지되고 있고 공격은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결승전에서 제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아르헨티나가 코파아메리카 본선 5경기에서 8골밖에 못 넣었기 때문에 과거만큼의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면면을 살펴보면 꼭 그렇다고 보긴 또 어렵죠. 무엇보다도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4골이나 넣으면서 현재 코파 아메리카 득점 1위를 달리고 있고요. 훌리안 알바레스는 캐나다를 상대로 4골을 넣으면서 계속해서 날카로운 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다 리오넬 메시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한 골씩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은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는 지금 득점력이 물이 오를 대로 올랐다. 근데 리오넬 메시는 기대만큼의 득점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터질 때가 됐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결승전에서는 리오넬 메시, 훌리안 알바레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를 앞세워서 정말 파괴력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콜롬비아를 알아볼까요? 콜롬비아는 굉장히 직선적으로 타격하는 팀입니다. 에너지 레벨을 높여서 강하게 부딪히고 직선적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인데 그것이 굉장히 위력적이라는 거죠. 워낙에 팀의 에너지 레벨을 높이면서 격렬하게 부딪히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압박에서도 효과를 보고 세컨드 볼 싸움에서도 효과를 보는 장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다 에이스인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왼발킥은 환상적이죠. 이번 대회에서 6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하메스가 공격을 진두지휘하면서 콜롬비아는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기다 최전방에 있는 코르도바가 전체적으로 부딪히고 공중볼 경합해주고 그러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노력하고요. 스스로 또 마무리 짓는 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왼쪽에 루이스 디아스는 측면을 파괴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죠. 오른쪽에 존 아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중앙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오른쪽 풀백인 무뇨스가 위로 올라와서 공격 쪽에서 굉장히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무뇨스가 지난 우루과이전에서 퇴장을 당했죠. 그래서 결승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라이트백으로는 산티아고 아리아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른쪽 라인에 존 아리아스, 산티아고 아리아스, 이 2명의 아리아스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뇨스가 못 나오는 건 큰 타격이죠.
사실 무뇨스가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 아니겠어요? 라이트백으로 주로 출전하지만 소속팀에서는 윙어로 뛸 정도로 공격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오른쪽 라인을 올라가면서 공격의 활로를 개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무뇨스가 징계를 출전할 수 없으니까 콜롬비아는 오른쪽 라인의 힘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긴 합니다. 콜롬비아가 결승전까지 올라오는 과정을 보면은 아르헨티나보다는 좀 고전했죠. 사실 조별리그에서 파라과이 잡고 코스타리카 잡고 그리고 브라질을 만났거든요. 근데 브라질하고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조 1위를 차지했고 8강에서 파나마를 만났습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운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브라질에게 이 경기에서 패배를 했다면 이제 8강에서 우루과이를 만났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4강에서 브라질을 또 상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을 텐데 일단 브라질하고 무승부를 거두면서 8강에서 파나마를 만났고요. 파나마에게 대승을 거두면서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더 올라왔죠. 그 가운데 4강에서 우루과이를 만났고 무뇨스가 퇴장을 당했지만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콜롬비아는 지난 본선 5경기에서 무려 12골이나 넣었습니다. 그 정도로 직선적으로 전개하는 공격이 매우 파괴력을 발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의 공격이 과연 아르헨티나 수비를 상대로도 파괴력을 발휘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비가 상당히 단단한 면을 또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솔직히 콜롬비아는 아르헨티나보다 좀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대진을 봤을 때 콜롬비아 쪽에서는 우루과이, 브라질, 콜롬비아 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출혈이 있는 상태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뭐 8강에서 승부차기를 갔다 할지라도 에콰도르를 잡고 올라왔고 그리고 4강에서 캐나다를 또 잡으면서 올라왔으니까 이야기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의 파괴력이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선수에게 득점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무뇨스, 코르도바, 디아스, 레르마 선수가 2골을 넣고 있고요. 산체스, 보르아, 하메스, 리오스가 1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메스가 6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있으니까 하메스가 제 실력을 발휘한다면 다양한 득점원들이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하메스를 어떻게 막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겠죠. 물론 이거는 콜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를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콜롬비아의 득점원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은 콜롬비아가 팀으로서 잘 돌아가고 있다. 원활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승리를 거둘까요? 양팀 모두 결승에 올라오면서 장점도 많이 보여줬지만 단점도 어느 정도 보여줬습니다. 콜롬비아는 수비 전환 상황에서 라인 컨트롤에 문제가 있고 공격수들이 수비 가담을 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될 때 문제를 노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지난 우루과이전에서 무뇨스가 퇴장을 당하면서 10명이 뛰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만큼 체력 소모가 있다는 얘기죠. 체력 이야기를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콜롬비아보다는 아르헨티나가 하루 전날 준결승전을 치렀기 때문에 하루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콜롬비아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콜롬비아 입장에서는 결승전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강하게 부딪히면서 에너지 레벨을 높이고 빠르게 전환하고자 노력하겠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후반전에 에너지 레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할 것 같아요. 후반전에.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아르헨티나는 전체적으로 경기를 주도하고 있지만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적지 않고요. 그리고 캐나다를 상대로도 뒷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순간적으로 뒷공간이 뚫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커버를 어떻게 할지가 관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트피스 상에서 공중볼 경합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콜롬비아나 아르헨티나 모두 약점이 좀 있긴 있는데 전체적인 운은 아르헨티나 쪽에 따르지 않나? 대진 운도 그렇고 경기 일정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가 이번 대회에서 저는 메시가 1대1 상황이라든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골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장면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캐나다전에서 문전에서 방향만 바꿔놓은 슈팅이라 할지라도 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면 또 탄력받아서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메시라서 제 생각에는 아르헨티나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콜롬비아는 뭐 지금 이 순간 28경기 무패고요. 4강에서 우루과이를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두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 입장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기회니까요. 결승전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자,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은 확실히 코파 아메리카는 전투 같은 축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강렬하게 부딪히는 경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재미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승하는 자만이 기억이 될 거 아니에요. 넘버원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걸 봤을 때는 과연 누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 대회의 주인공이 될지,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메이저 대회 3회 연속 우승을 달성하게 되고 코파 아메리카 16번째 우승을 달성하면서 코파 아메리카에서 단독으로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하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반면에 콜롬비아가 29경기 무패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말 그대로 이변을 연출하면서 이 대회의 주인공이 될지, 그러면서 2001년 이후 23년 만에 다시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갑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결승전 당연히 재미날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우승할까요? 콜롬비아가 우승할까요? 저는 아르헨티나 같은데 이거 왠지 아르헨티나에게 민폐를 끼치는 느낌이라서 좀 미안해지는데?